요즘 우리는 불륜을 최악의 배신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륜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조선시대, 불륜은 정말 금기였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니 불륜은 당연히 큰 죄였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의 불륜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양반 남성의 외도는 괜찮은 일? 양반 집안의 남자가 기생을 만나거나 신분이 낮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실 부인이 남편의 외도에 질투를 보이면 부덕하다며 아내를 나무랐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탓하다니요. 당시 양반 사회에서 남성의 불륜은 대체로 용인됐습니다. 어쩌면 암묵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불륜은 집안의 수치. 하지만 같은 상황을 여성에게 대입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반 집안의 여성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건 집안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아들이 어머니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도 전해집니다. 결국 조선 사회의 불륜은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가 존재했던 셈입니다. 평민들은 조금 달랐다. 그렇다면 평민이나 천민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양반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정식 혼례를 올리지 않고도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가 많았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변하기 마련이니 관계가 식으면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륜이라는 개념 자체가 양반 사회만큼 무겁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세계는 불륜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려볼까요? 불륜에 대한 생각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정말 다릅니다. 프랑스 개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나라, 낭만의 나라 프랑스는 불륜에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불륜보다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형식적으로만 남은 결혼 생활을 더 비극으로 여기는 거지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불륜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륜이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근무 시간에 연인을 만나거나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쓴다면 그땐 거센 비판을 받습니다. 프랑스에서 불륜은 개인의 문제로는 넘어갈 수 있지만 공적 책임을 해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미국 가장 엄격한 시선. 의외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불륜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계약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80% 이상이 불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정치인의 불륜 스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이 드러나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때로는 탄핵 위기에까지 몰립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사람이 분노로 극단적 행동을 했을 때 법원이 우발적이라며 형을 가볍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불륜은 강력한 도덕적 금기였습니다. 태국 가벼운 만남도 있다. 동남아시아의 태국은 또 다른 문화를 보여줍니다. 태국에는 끼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혼과는 무관하게 잠시 가볍게 만나는 관계를 뜻하지요. 서로 합의하에 짧은 연애를 즐기고 깔끔하게 끝내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용적인 태도가 항상 좋은 결과만 낳지는 않았습니다. 미혼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도 생겨났으니까요. 셋째, 한국의 간통죄, 그 역사의 종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간통죄라는 법으로 불륜을 형사 범죄로 다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불륜이 밝혀지면 실제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폐지됐을까? 폐지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깨진 관계에까지 형벌을 가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완전히 파탄났는데 굳이 감옥까지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둘째,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침실 안의 일까지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셋째, 범죄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불륜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넷째, 이혼 소송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처벌을 원해서라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박 카드로 쓰인 거지요. 결국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불륜이 자유로워진 건가? 아닙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불륜이 허용된 건 아닙니다. 이제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지요. 넷째, 이혼 제도의 차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불륜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혼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혼 제도도 나라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의 유책주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쉽게 말해 잘못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나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 이혼해달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인 셈이지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싫다고 하면 가해자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정해 보입니다. 서구의 파탄주의, 반면 서구권에서는 파탄주의가 일반적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의 감정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각자 길 가자로 끝나버리니까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마무리하며 불륜, 결국 인간의 이야기. 여기까지 불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불륜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달랐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목숨을 걸 만큼 큰 죄였고, 어떤 사회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불륜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자리에서 피어날 때는 비극을 낳습니다. 여전히 남는 질문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깨뜨린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만 역사를 돌아보고 다른 사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